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은 섬과 산간지대가 많아 의료 사각지대로 낙인 찍힌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공중보건의도 감소 추세로 인력마저 줄어들어 의료 사각지대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젊은 인력들은 수도권 쏠림 현상, 공공의료원 경영난 등 지역 의료 서비스 질 저하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남은 농어촌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과 전남 지역의 인력 불균형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심각한 수준일까요? 네,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 1000명당 권역별 병원급에서 종사하는 의사 수가 전남에는 0.74명인데요. 서울이나 광주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1.69명, 그리고 광주는 1.36명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충북, 충남, 울산 등에도 보통 0.6에서 0.7명 내외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도서 산간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보건의사가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공중보건의사 현황을 보면은 2010년도에 5,179명이고 2012년도에 4,046명으로 이렇게 줄어요. 근데 2018년, 19년 이렇게 현황을 보면은 3,533명, 그리고 19년 때는 3,535명.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동안에 쭉 연도별로 이렇게 본다 하면은 지금 현재까지 한 1,600명이 넘게 이렇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18년도, 19년도에 전남에 배치되는 그 공중보건의 현황을 보면은 18.2% 정도밖에 안 되고 645명밖에 이렇게 배치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중보건의가 줄어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줄어든 이유는 의학전문대학원 전원으로 해서 군 미필자가 이렇게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중보건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또 의과대학내 여학생이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군대 대신해서 공중보건의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학생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공중보건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 복무기간이 여러분 알다시피 20개월, 이제는 2019년도 18개월 이렇게 줄은다 그러네요. 그런데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도 의사를 축소해서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군 복무를 마치고 또 개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페이닥터를 이렇게 입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중보건의가 줄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이제 도 같은 경우는 전체 그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데가 274군데가 돼요. 그게 이제 공공의료기관이라든가 공립병원이라든가 그런 병원선 이런 데 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간호인력 문제가 더 문제가 크죠. 근데 간호인력 문제를 보면은 상위 10개 시군구에 간호사 수가 10만 명당 1,456명이나 돼요. 그런데 이제 하위 10개 시군구를 파악을 해보면은 간호사 수가 10만 명당 57명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사 인력도 중요하지만은 또 의사를 뒷받침하는 간호사 인력도 상당히 우리 전남에서는 이렇게 수급이 아주 저조하다는 거. 그 이유가 다 의사든 간호사든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도서 산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문화시설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다 수도권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전남에는 그런 지역 균형이 깨지고 아주 열악한 지역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해 네, 주시죠. 지금 전남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전남 지역에는 지역적인 지리적인 한계와 그 다음에 또 지역적인 어떤 편중에 따라서 의료 인력 자체가 조금 불균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센터도 지금 목포에 하나 정도가 있을 뿐이고, 현재 응급의료센터를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환자가 도서 지역에서 환자가 응급치료센터 병원이 있는 곳까지 가는 시간도 평균 한 24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그 뭐 지역적인 한계라든지 지리적인 한계라든지 어떤 이런 이유 때문에 의료 인력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 불균형이 있는 이유가 지리적인 환경과 또 그리고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 심지어 경영난, 구인난으로 인해서 농촌 의료기관들이 폐원도 잇따른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주 원인은 경영난하고 구인난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서 환자 수도 물론 아주 적겠죠. 그리고 이제 전문의나 간호사 모집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간 병원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거기에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민간 병원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 공공의료원이나 농촌병원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농촌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 수가라도 좀 인상을 해줘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응급한 환자를 맞이하는 그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116곳이나 되는데 거기는 좀 증가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현재 248곳인데 그것이 또 감소하는 그런 추세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줘도 사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줘도 그것을 결국은 반납하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 수가 적고 경제적으로 경영이 맞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의료 서비스 질이 또 저하가 되는 건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응급의료기관이 이렇게 지정 취소가 되고 또 정부 지원금도 중단이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또 폐원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례로 보면은 경남 화동에 그 세아동 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2018년도 8월에 개원을 해가지고 6개월도 못하고 4개월 만에 결국 폐원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 영암의 영암병원을 보면은 거기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도 사실 있었으나 그 부정적인 일이 일어난 게 그 경영난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응급의료기관을 반납을 하게 되고 그 영암 지역에 있는 그 응급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주나 광주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이동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생명들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이고 위험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현재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암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기관을 이렇게 반납을 하고 뭐 당직 의료기관이라 해가지고 응급실 운영을 못하고 아주 응급한 환자가 있을 경우는 그 진료만 해주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도서 지역이라든가 이런 산간 지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응급 환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지금 전남은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응급치료에도 취약한 상황인 거는 현실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의과대학 유치는 전남의 최대 수건 사업입니다. 전국 광역 시도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것은 우리 전남이 유일하게 우리 전남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서울에는 9개, 또 부산, 강원에는 4개씩 있고, 대전, 경기, 경북에는 3개씩 있고, 기타 다른 지역에도 최소한 1개 내지 2개는 이렇게 있지만 우리 전남에는 의과대학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 의료 서비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복지부 고시를 보면 전국의 응급의료 취약 시군이 99개로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데 우리 전남에 17군데가 의료 취약지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특히나 전남 같은 경우는 유인도수가 272개인데 그 중에 160개가 의료시설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의료 서비스를 받고 또 응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생명에 소중한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또 문제가 또 있다고 보지만 특히나 전남은 인구가 사실 21.9%로 지금 초고령화 사회를 맞으면서 만성 질환자들이 제일 많은 곳이 또 전남이고요. 지금 현재는 목포대하고 순천대에서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목포대학교에서는 그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 영역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마 금년 한 8, 9월 정도면은 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의과대학을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방향도 나올 것이고 그 필요성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특히나 목포 기준으로 본다 하면은 우리 오감에 대학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 부지를 시에서는 거기를 용도 변경을 하려는 입장도 있지만 우리 지역면으로 봐서는 정말 의과대학을 유치해서 우리 주민들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달라는 정말 큰 수건 사업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이 전국에 또 병원선이 5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척이 우리 전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척이 11개 시군을 다니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선도 사실 지금 건조된 지가 한 20년이 되다 보니까 아주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시군의 도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일반 종합검진도 받기가 어려운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일반 종합검진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국가에 예산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쉽지만은 않네요. 그래서는 지금 우리 영암무한 신안의 뭐 서삼석 의원을 만나서 이런 부분을 기재부에 좀 요구를 해달라고 요청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병원선들도 우리 의료 사각지대를 좀 해소할 수 있는 큰 요인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지리적 환경을 따진다 보면은 특히나 전남에는 그런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과대학 유치로 인해서 주민들도 양질의 진료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몇 년 전에 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 의대가 이제 폐교를 하게 되면서 거기 학생 정원수가 이제 49명이었습니다. 이제 그 학생 의사 정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뭐 갑론을박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뭐 그때 폐교 이후에 그 전남 동부권 지역, 순천이나 여수 지역에서도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그 또 논의를 됐었던 부분이고,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정원 TO를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그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교육부에서 이제 이 서남대 의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의 사후 처리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공공의료대학으로 지금 설립을 하기로 계획을 잡아놓고 지금 실행에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남원 지역에서는 이제 뭐 서남대 의대가 이제 폐교를 하면서 상당히 뭐 지역 경제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뭐 예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공공의료대학으로 의료대학교가 될지 대학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공공의료대학 교육기관으로서 이제 다시 운영이 될 것인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의과 대학도 생길 것이고 대학 병원도 계속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공의료대학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국립중앙의료원 및 소속에 일단 국립중앙의료원 소속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마 수련의 과정을 밟게 되고 아마 의사로서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 지역에서 이런 하나의 어떤 좋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위의 학생들을 뽑아서 여러 가지 병원 어떤 그 과목별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지역별로 소수 인원을 뽑아서 어떤 좀 중점적인 어떤 그 지역에 많이 필요한 어떤 과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의사로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 공공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현재 이제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법인 형태의 공공의료원이 이제 목포시 의료원과 그다음에 순천시 의료원, 그다음에 광진 의료원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군데만으로는 지금 공공의료원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물론 지금 현재 있는 공공의료원도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뭐 이런 전남 지역에 이제 의과대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한번 그 계획을 한번 세운 적이 있는데 이제 유형별로
최소 1,300억에서 많게는 3,500억까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지역민의 바람은 충분하나 그 어떤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정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뭐 바로 실행이 되지 못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세우는 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를 했다시피 현재 있는 지역에 있는 의료원들이 계속 폐업을 하고 있는 이유도 가장 큰 문제가 경영난 아니겠습니까? 뭐 대학병원을 세운다 해도 그것이 운영이 돼야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데 유지가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냥 세운다고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어떠한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그런 대책을 다 마련한 다음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혁신 방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이제 끝으로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까요? 예,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보건복지 분야에서 또 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의료 공공성 강화입니다. 그걸로 해서 2018년도에는 필수 의료의 지역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이라는 주제 하에서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도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료 부분이 뭐 더욱더 확대돼야 한다는 기조 아래서 더욱더 이제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뭐 그 어떤 대한민국 전체의 공공의료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떤 우리 전남 지역에 한정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공공의료가 어떤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그 몸소 체득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돼야 되거든요. 이것은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큰 병이 발견이 되면 상급 의료기관에 가서 내가 또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좀 전남 도서 지역이라든지 어떤 좀 그 아주 지자체가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는 이제 평등하게 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그 기조인데 특정적 평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적 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그 소비자의 구매력과는 상관없이 어떤 소비자의 그 니즈, 그러니까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꼭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남 지역에도 공공의료 서비스는 특정적 평등주의라는 그 원칙 하에서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뭐 짧게는 뭐 병원을 세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길게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의료 공급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전남은 뭐 지리적 여건이 잘 아시다시피 지리적 특성상 뭐 산간 또는 도서 지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설 변호사님 말씀대로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운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예산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남의 이 재정 현황을 보더라도 사실 열악한 것은 누구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남뿐만이 아니라 전남에 속해 있는 기초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의료기관을 이렇게 운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앙 정부에 좀 의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좀 이렇게 지방 정부에 좀 이렇게 투입을 좀 해서 여러 지리적 특성상 여건이 어려운 우리 전남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확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이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민의 건강권 그리고 보호를 위해서 우리 도의 차원에서라도 자꾸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우리 도민의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공의료의 확대와 그리고 지자체, 정부의 노력으로 모든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이야기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원이 없어 대도시로 원정을 가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전남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